토트넘이 리그 1위 팀을 넘지 못하고 13년 만에 카라바오컵 우승을 도전했지만 후반 37분에 통안의 헤딩골을 허용하면서 0대1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를 앞두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던 결승에 오른 것만으로 기뻐할 수 없다고 했던 우승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는데 아쉽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안타까운 순간도 있었는데 이 경기를 패배한 후 카메라에 비춰진 우는 선수가 있었고 얼굴이 가려진 채 맨시티 귄도안이 위로해주고 있었는데 설마 했는데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좌절하며 눈물 흘린 모습을 한동안 보지 않아서 좋았는데, 그러니까 2018-2019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리버풀에게 패배하면서 눈물을 흘린 모습이 전 세계 생중계됐었죠. 그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많이 속상해하는 모습이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네요. 토트넘 팬들도 손흥민의 눈물을 보며 속상해합니다. 토트넘의 역사가 저 눈물에 다 담겨있는 듯 네 고통이 여기까지 느껴져. 지는 건 괜찮은데 마음은 굳게 먹었으면 좋겠어. 가끔은 지면서 이기는 방법을 찾는 거라는 거니까 손이 너무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운도 너무 없었지. 진짜 너무할 만큼 운이 없어서 나 같아도 울었을 것 같아. 손이 너무 충격 먹었나봐. 진짜 최선을 다해서 뛴 건데 그걸 몰라주면 토트넘 팬도 아니지. 손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게 더 무서워. 항상 우리가 응원하는 거 잊지 말고. 경기 끝나고 우는 걸 보니 그만큼 이 경기에 노력을 들인 걸 텐데 그것도 너무 안쓰럽지. 손이 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네. 이제 좀 제대로 이기면 좋을 텐데. 손 우는 걸 보자마자 나도 같이 울기 시작했다. 그 어떤 골도 챔스에서 넣은 손의 골보다 대단하진 않았어. 그러니 기운 내라고. 손 너무 불쌍해. 와중에 맨시티 케빈이 위로해주는 것도 멋있었어. 손의 눈물이 곧 우리의 눈물이지.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는 게 아닐지 걱정되네.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맨시티한테 지고 손이 눈물 흘리는 게 얼마나 처참한 순간인지. 울음의 의미가 마치 나는 이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팀은 날 도와주질 않네 인 듯했어. 손이 우는 건 너무 슬퍼서 세상에서 제일 보기 힘들어. 경기 끝나고 올라오는 감정에서 아마 운 것 같은데. 아마 시즌 끝날 때 아무런 수확 없이 끝날 걸 알아서 우는 게 아닐까? 카라바오컵 결승은 코로나 위협이 식지 않았는데도 관중을 허용하면서 웸블리에 8,000명의 관중이 들어서게 됐고 관중들의 환호와 야유 등이 들리면서 축구다운 경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슨 감독은 맨시티를 상대로 수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은돈벨레 대신 윙크스를 투입했고 사우스햄튼전에서 대활약했던 베일을 3일 만에 쉬고 출전시킬 수는 없었다 보니 벤치부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일을 후반 중반에 투입했는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볼을 거의 잡지도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요리스를 필두로 손흥민, 케인, 모우라를 일선으로 두고 미드필더에는 호이베르, 로셀소, 윙크스, 수비에는 알더베이럴트, 나이어, 레길론, 그리고 없었으면 했던 선수 오리에, 이렇게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은 3일 후 챔피언스리그 4강전을 앞두고 있음에도 100% 전력을 가동하면서 부상이었던 데브라이너까지 선발 라인업을 올리면서 카일 워커, 디아스, 라포르테, 칸셀루, 페르난디뉴, 귄도안, 데브라이너, 마레즈, 포덴, 스털링, 골키퍼에는 스테파니 맡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토트넘 팬들이라면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자정을 넘은 0시 30분에 경기가 펼쳐졌는데 비참하게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전체 슈팅이 2개였고요. 그중 유효 슈팅이 로셀소의 왼발 슛 1개였습니다. 손흥민, 케인, 모우라 어떤 선수도 슈팅 1개 때리지도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맨시티는 슈팅만 20개, 유효 슈팅도 5개였습니다. 그럼에도 경기가 쫄깃했던 이유가 있는데 토트넘이 82분까지 무실점으로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맨시티는 리그 단독 1위를 달리고 있고 챔피언스리그도 4강에 올라있는 만큼 세계 최강팀 중 한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정면 대결을 하기 어려운 팀인 것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나 큰 레벨 차이였습니다. 우선 맨시티의 전방 압박에 속수무책 당하면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커버를 하면 다시 세컨볼이 맨시티에게 흘러가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무실점을 하기 위한 작전으로 공격을 허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강팀에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기였다는 거죠. 우선 케인이 부상으로 복귀했지만 움직임이 좀 둔했고, 손흥민도 잔실수도 있었고 뭔가 조급해 보이면서 몸도 무거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중 한 장면에서는 과르디올라가 손흥민을 의식한 듯한 공격을 하면서도 수비수 한 명을 최후방에 두면서 역습을 차단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면서도 한순간 기회가 만들어질 때 손흥민에게 택배를 보내줘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정말 잘했긴 했습니다. 수비를요, 수비. 실점이 1점밖에 되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 실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오리에게 버거운 스털링이 왼쪽을 휘접자 결국 통안의 무리한 플레이로 파울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코너킥보다 훨씬 위협적인 프리킥, 에어리어였습니다. 데브라이너가 킥을 했는데 완벽한 크로스에 수비수인 라포르테가 헤딩골을 넣으면서 맨시티를 넘지 못했습니다. 시소코의 아쉬운 마크로 라포르테가 뛰어오는 걸 뒤늦게 저지하려다 보니 제대로 수비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맨시티를 상대로 6골을 넣었을 만큼 정말 강했던 선수였는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맨시티는 참 희한한 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토트넘을 위협하면서도 수비 대응은 거의 갖춰져 있어서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땐 2명 이상이 마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기엔 손흥민이 부진했다고 할 수 있지만 창의적인 패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투박한 미드필더들의 능력이 전부라면 공격수는 고립될 수밖에 없죠. 프리킥조차 없어서 기회가 없었습니다. 맨시티의 20개의 슈팅과 공격력을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토트넘과 맨시티는 레벨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아마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확실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패스가 시원시원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키패스가 여러 번 나오고 요리스가 정말 바빴습니다. 1실점만 될 수 있었던 숨은 공로는 바로 요리스 때문이었습니다. 요리스의 선방이 엄청났고 또한 다이어, 알더베이르트도 눈부신 활약이 있었습니다. 레비 회장도 지켜보면서 우승을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팬들도 많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운도 더럽게 없지. 트로피 없이 이렇게 오래가는 팀은 처음이야. 메이슨이 경기를 완전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 레비 축하해. 드디어 토트넘 역사상 트로피 없는 기간 신기록을 세웠어. 이제 인내력에 한계가 왔어. 시소코 좀 내보내달라고. 팀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어. 솔직히 이쯤 되면 우리가 케인을 데리고 있는 게 미안할 지경인데? 괜찮은 싸움이었는데 토트넘은 충분히 더 성장할 거라고 믿어. 대부분이 이해할 텐데 토트넘 선수들은 유령이야. 토트넘 셔츠에 이름 새겨질 정도도 아닌데 말이야. 제발 우리 제대로 우승해본 적도 없잖아. 슈팅이 2회밖에 없는 게 말이 돼? 윙크스가 90분 뛰는 것부터가 잘못된 선택이었지. 잘했다 메이슨. 그냥 수치 그 자체다. 90분간 유효 슈팅이 2번이라니. 이제 이 팀도 지긋지긋하다. 메이슨 말고도 그 뒤에 올 감독들한테 오히려 미안해지는 기분인걸. 무리뉴가 없어지니 우리가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했던 건 오만함이었다. 오리에나 시소코 같은 선수가 팀에 있는 한 우승은 꿈도 못 꾸겠는데? 메이슨이 전부 틀렸어. 후반 때는 더 좋아지긴 했지만 교체 카드가 영 꽝이었어. 베일로 시작은 왜 안 한 거야? 은돈벨레는 뭐 밉보였나? 딱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슬럼프에 빠진 뒤로 회복한 적은 있었나? 맞아. 계속 지는 걸 보면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냥 전부 다 팔고 새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건가? 다음 시즌이나 제대로 노려보자고. 맘 아프긴 한데 이 패배가 메이슨 탓은 아닌 것만 알아두자. 맨시티는 워낙에 좋은 팀이고 우린 18개월 동안 선수들을 잘못 다루고 있었잖아. 경기 통틀어서 유효 슈팅이 2번밖에 없었어. 진짜 숫자 보고 멍했다니까. 진심으로 선수들이 임하면 난 경기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아. 근데 그게 아니면 욕먹을 만하지. 무리뉴가 우릴 보고 비웃고 있겠네. 맨시티는 우리보다 선수도 감독도 좋잖아. 다른 분석보다 그게 더 정확한 듯. 무리뉴였음 3대0이나 4대0으로 졌을걸. 적어도 실수는 하지 않았으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경기였다고 본다. 손흥민이 팬들을 위해서라도 우승을 해야 한다고 결의를 보였는데 안타깝습니다. 손흥민은 그리고 케인도
우승컵 한번 들어 올리는 게 소원인 듯 카라바오컵을 챔피언스리그 결승 치르는 듯한 각오였는데 자칫 토트넘에서는 무관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리그 4위만을 바라면서 남은 5경기 전승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과연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손흥민이 이 아픔을 빨리 잊어버리고 다시 웃을 수 있기를 응원해봅니다. 손흥민, 우리는 네 편이다. 파이팅!